다시. 네, 정수 좀 힘들어. 절대값. 절대값이 뭐냐, 그러면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X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0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절대값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절대값 X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0으로부터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데 3만큼 떨어져 있는 건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0에서 왼쪽으로 3만큼 떨어질 수도 있잖아. 거리로 보는 거니까, 그치? 거리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3이 되면 X는 3도 나오고 또 뭐도 나와? X는 마이너스 3도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3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3도 되는 거니까 얘 또는 얘. 그래서 항상 절대값 나올 때는 둘을 다를 합쳐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집합을 배웠으니까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절대값이 나올 땐 이 절대값이 요 안에 들어가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X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X가 나오니까 얘랑 X는 3이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되지. 뭘 달고 나와야 되냐면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3이 되는 거니까 이때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도 절대값, 얘도 절대값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만약에 절대값이 부등식이 되면 그지? 3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럴 때도 절대값은 무조건 X가 0보다 크냐 작냐 그지? 크거나 같으냐 작냐. 원래는 X를 정확하게는 X가 0보다 클 때 X가 0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거야. 범위는 항상 저렇게 나누는데 저 범위가 얘하고 얘가 같은 범위로 나오거든. 그래서 묶어서 표현하는 거고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지금은 X니까 저러고 만약에 절대값 세모 X-1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만큼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하는 거야.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냥 나오는 거지, 그지? X가 3보다 작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니까 부등식에서 어차피 한번 했었는데 다시 설명하는 거야.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X 그냥 나오면 안 된다 그랬지. 절대값은 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X는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잖아. 근데 누구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되지, 그지? 그럼 0보다 작아.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X가 0인데 얘 또는 얘잖아. 그럼 공통 범위가 아니고 뭐라고? 얘하고 얘를 합쳐서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X가 어디까지? 3까지. 이게 절대값 부호가 되면 저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지? 공식처럼 나올 땐 얘를 항상 양수로 보고 그래서 절대값 X가 A다 이러면 마이너스 A부터 X는 어디까지? A까지. 그냥 무조건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를 나눠서 하면 되고 나중에 미적분 가서 극한할 때도 저런 애들 많이 나와. 연속 불연속 할 때 절대값으로 좌극한, 우극한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들어가는 애가 이 안에 들어가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만 판단하면 돼. 알았지? 근데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야 내가 지금 니네들에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너 시험장에 앉아서도 이러고 있을래? 시험에 먼저 다 이렇게 개념대로 푸는 거야. 그지? 얼마 전에 무슨 누구지? 뭐 연예인들 나와서 무슨 뭐 게임하는 거 보니까 뭔진 모르지만 이런 거 하는데 선생님 맨날 농담으로 얘기하잖아. 이거 그냥 곱하면 되는데 이거 개념은 뭐라고? 47을 선언 한번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거기서 더하고 앉았던데 진짜로? 계산하는데? 홍인균과 누가? 프로그램 뭐 있던데? 김준호랑 막 나와갖고 자기네 돈 내고 뭐 하는 그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 있는데 그지? 이거 계산하는데 이걸 진짜로 냅킨에다 다 적어갖고 서로 한번 이렇게 했고 더하더라고. 응? 저게 니네들이 얘기하는 개념 갖고 푸는 거 맞잖아. 곱셈의 개념은 그거야. 47을 서로 한번 더하라는 얘기잖아. 개념 갖고 푸는 거지, 그지? 그게 아니야, 알았지? 수학은 개념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정의도 알아야지만 요령도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알았지? 그게 잘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문제 풀 때. 그리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도 거리라 그랬으니까 얘가 거리가 3보다 작은 애들이 어디야? 이쪽에 있는 애들이 3보다 다 거리가 작잖아. 그지? 얘도 거리가 3보다 이쪽에 있는 애들이 다 작은 거잖아.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뭐 이 거리가 2.1 되든 1.1 되든 0.1 되든 전부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거리가 3보다 작은 거고 만약 거리가 3보다 크다 그러면 벌어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조금 저런 부분도 요령이 필요하고 이걸 이제 함수에서 표현을 할 건데 기본적인 함수를 먼저 한번 볼게. y는 x라는 함수가 있대. y는 x 함수가 어떤 함수야? 왜 친구를 째려봐 이씨. 모기가 있는데 그렇게 째려보면 모기가 없어져? y는 x 함수가 뭐냐? y는 x 함수는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는 그런 함수지, 그지? 이렇게 해서 y는 x 이렇게 생긴 걸 y는 x 함수라고 하고 이게 x축, 얘가 y축 0인데 쟤한테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은 FM대로 보면 자 y는 x인데 절대값을 썼어, 그지? 그럼 절대값을 쓴 건 안에 들어가 있는 절대값 안을 둘로 나눈다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그냥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y는 x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걸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0보다 크거나 할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앞에서 배운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지? 정의역. 그럼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 그래프가 y는 x 그래프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빨갛게 여기 0 들어가고 이쪽 요 빨간 부분만 얘가 그려지는 거야, y는 x가, 그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x가 0보다 작을 때야. 작을 때면 절대값이 그냥 나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되지. 그럼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y는 마이너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언제? 0보다 작다가 돼 있잖아. x가 0보다 작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정의역 부분에 해당하는 x값 요 아래쪽으로만 그리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에 파란색 그래프가 되는 거고, 둘을 뭐 하라고? 최종적으로는 둘을 합쳐서 그리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2차 함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y는 x제곱처럼, 맞지? y는 x제곱처럼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지? 아래로 볼록 이렇게 돼갖고 서로 대칭을 이루지. 그럼 얘를 제발 학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저거 꼭지점 아니야, 알았어? 그냥 내가 편의상 니네들한테 2차 함수 꼭지처럼 얘가 뭐야? 0,0이 2차 함수 꼭지점처럼 역할을 해. 그리고 이럴 때 얘한테 치역을 물어보면 치역이 어떻게 돼? 치역이 뭐라고? x값에 해당하는 y값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 치역 어떻게 돼?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뭐가 된다? 치역이 되는 거지. 치역이라는 건 y값을 얘기하는 거야. x값이 예를 들어 1이면 그때 나오는 y값 1 나올 거고 2면 2 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다시 1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이쪽 위쪽으로만 해당하는 y값들이 나올 거니까 치역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애들은 치역이 항상 꼭지점의 y좌표의 값이 치역이 되는 거야. 그게 크거나 그것보다 작거나.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적인 그래프고 y는 x 그래프. 그래서 y는 절대값 x인데 보통 우리가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y는 fx라고 표현을 해, 그지? 그래서 y하고 여기가 뭐야? x에 관한 식이 온다는 뜻이거든. 그게 함수야. 그래서 여기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 있을 때는 이렇게 전체에 절대값 씌워 있으면 쟤를 보니까 어떻게 그랬어, 그래프가? 원래 어떤 그래프냐면 기본 그래프로 본다. 이게 절대값 없을 때 기록으로 보는 거 알았지? 절대값 없을 때 어떤 그래프냐면 y는 x 그래프인데 제가 절대값을 어디다가 씌울 거냐면 식 전체에다가 씌우는 거야. 여기 오는 x에 관한 식 전체에다 씌우잖아? 그러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래프의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돼. 알았어? x축 아랫부분을 뭐 하면 된다고? 꺾어 올리면 돼. 이걸 기억 못해도 이건 기억해야 돼.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는 거 무조건 거야. 3차 함수가 됐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든지 함수한테 절대값이 전체에 씌워지면 x축 아랫부분 있잖아, 그지? 그냥 기본 그래프 절대값 없을 때로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돼. 응? 그게 요령이야. 알았지? 그게 요령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래프가 y는 x 그래프인데 x축 아랫부분 여기 있는 거잖아. 얘를 꺾어 올린다고. 이렇게 꺾어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저게 fxy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딴 식으로 생긴 2차 함수래. 근데 전체 절대값 씌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 기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여기 2하고 3. 그 다음 뭐야? 꼭지점 뭐 있겠지, 그지? 꺾어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 그럼 얘가 보통 4차함수 모양으로 바뀌는 거야, 2차함수가.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X축 아랫부분을 뭐 한다? 꺾어 올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볼게. Y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절대값, 마이너스 1로 하자.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애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저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지? 그러면 X축, Y축. 기본 그래프가 뭐라고? Y는 X-1이야.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얼마인 놈이야? 마이너스 1인 그래프. 그지? 마이너스 1이 Y절편, 기울기가 1이니까 X절편 1.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거든. 근데 쟤한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꺾여져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 꼭지점 아니야, 알았어? 내가 그냥 편의상 부른 거야. 요 함수의 꼭지점 0, 뭐야? 0,1이지. 그지?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생긴 게 뭐지? X자리 대신에 지금 X-1이 써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 X자리 대 X-1 돼 있으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는 얘기거든. 맞지?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생각해봐야 돼. 배울 때 앞에 평행이동 배웠던 내용이잖아. 그럼 이 X축으로 얼만큼 움직인 거야? 1만큼 움직인 거야. 수학은 한 번에 하나씩 안 물어봐. 그지? 지금 모의고사는 특히 그렇잖아. 한 번에 4-5가지씩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수학을 공부했는데 이거야. 왜 난 안 풀려요? 다 배운 것 같은데? 안 풀려. 왜? 한 번에 하나씩 안 물어보거든. 한 번에 하나씩 물어보면 내가 배운 거 그날 배운 거 그냥 물어보면 상관없는데 한 번에 2-3개씩 물어보잖아. 그지? 그럼 평행이동 생각하면 평행이동 편하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 1 하면 어떻게 되면 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럼 꼭지점이 어디로 가겠어? 이거 위로 갈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놓으면 문제 풀 때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되고, 두 번째는 Y는 fx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x값에다만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어디만 씌운다고? x값에다만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봐봐. Y는 절대값 x-1 이렇게 했을 때는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지. 그래서 원래 그려지는 그래프에 어디를 꺾었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어디?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서 이렇게 그려졌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지? 여기가 x축, 얘가 y축 0. 그래서 여기 0,1 이렇게 그려졌던 건데 얘를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x-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것도 일단 해석은 해보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면 y는 x-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y는 뭐야? 여기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지. 얘만.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려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볼 거야. 맞지? x축 0. 원래 그래프는 그냥 절대값 없다고 생각해. y는 x-1이야. 그럼 얘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 1, 여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y는 x-1 이 그래프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리라 그랬지. 그지? 크거나 같은 부분은 x는 0이 축이잖아. 그럼 여기를 그리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그지? 그 다음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거든. 이렇게. 근데 x가 0보다 작은 쪽만 그리라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그럼 뭐가 틀리냐? 내가 이렇게 그린 애랑 이렇게 그린 애가 뭐가 틀린지 잘 봐야 돼. 얘는 이렇게 쭉 그렸던 원래 그래프를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되잖아. 그지? 얘는 원래 이렇게 그려진 하얀색 그래프가, 그지? y축 이쪽에 있는 애들을 뭐 한 거냐면 y축 대칭한 거야. 이쪽 y축 있는 부분. 이렇게. 그지? y축 대칭한 거야. 이쪽으로 y축 대칭한 거고 얘는 꺾어 올리는 거고. 알았어? 그러니까 얘는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되고 얘는 y축을 기준으로 이쪽 오른쪽 그려져 있는 걸 대칭시키면 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고 보면 되고, 저런 애들이 만약에 2차 함수면 2차 함수는 이렇게 2차 함수 때도 했었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린다고 쳐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값 씌우잖아? 그럼 여기만 이렇게 표시해. 문제에서. 왜? x에다 절대값 씌우는 건 제곱하면 의미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씌워져 놔야 되는데 이렇게 쓰나 그냥 절대값 없이 쓰나 똑같은 거니까 헷갈릴 필요 없어. 그냥 x에다 한 거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아까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전체의 절대값 씌워주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러면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데 어디를 여기를 꺾어 올리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봐. 절대값 돼 있고 얘 이렇게 그려지는데 y축 그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대칭해서 그리면 돼. 그렇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알았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그려지는 차이고. 원래는 여기 3번하고 4번 이렇게 돼서 y는 여기에 절대값 fx 이것도 있고 y는 절대값 f에 x에만 절대값 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얘네 둘은 안 해. 지금은. 알았지? 왜 안 하냐면 얘네 둘은 우리가 지금 함수를 배웠으니까 잘 봐. 내가 이렇게 그리든 함수가 뭐라고? y축에 평행하는 직선을 그렸을 때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 함수지. 얘 y축에 평행하는 직선을 때 여기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도 함수지. 그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은 만약에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럼 얘 함수이 아니야. 함수 아니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쟤는 만약에 이게 지금 내가 요거 1차 함수 그냥 y는 x-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여기다 그리면 함수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은 요즘엔 안 해요. 이렇게 둘은. 저건 예전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부등식의 영역할 땐 저것도 했는데 지금은 안 해. 알았지? 함수 되는 애들만 해. 그래서 함수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느냐 아니면 x라는 문자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우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x축 아랫부분을 x축 앞으로 끌어올린다는 표현을 써. 알았지? 끌어올리냐 아니면 y축의 오른쪽 그래프를 y축으로 대칭하느냐. 사실은 요 내용만 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그래프 그리는 건 내가 지금 얘기한 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건 원론적인 거고 원론적인 건 또 얘기해 주는 게 만약 이걸 까먹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 그렇게만 판단하면 되고 그게 내용이 밑에 대칭 이동을 이용하여 그리기라고 설명이 써 있는 거야. 알았지? 214페이지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연습 문제는 실력업을 한번 같이 풀어볼 거야. 알았지? 실력업을 풀어볼 거니까 잘 봐야 되는데 나머지는 풀어야 된다. 알았지? 실력업만 일단 보고 실력업을 보면 첫 번째 목이 아주 그냥 503번에 양의 실수 전체네. 그지? 양의 실수 전체. 그러면 정의역이 양의 실수란 얘기야. 즉 양의 실수 전체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만 된다는 얘기지.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보통 f에 2025 작년이 2024였겠지? 재작년 2023이었고 그지? 내년이 2026이고 뭐 이딴 식으로 문제를 예전에 선생님들이랑 냈지 지금은 안 내. 알았지? 지금 뭐 교재니까. 자, 그때 이렇게 돼 있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어떻게 돼 있냐면 f의 4x가 fx에 4배한 거랑 같은, 야, 이게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냥 예를 들어 보면 x가 1이면 f4랑 f1에 4배 해준 값이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x가 2면 f가 8이 될 거 아니야. 8이 4 곱하기 f의 이 값이랑 같다는 얘기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일단 갈의 모든 양수에서 저런 규칙을 갖는다 라는 얘기네. 그지? 그러면 봐봐. 얘를 해석해 볼 건데, 야, 너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2025까지 해서 옆에 이렇게 해서 구할래? 같다 그랬잖아. 그지? 이런 게 보통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면 주기함수라는 게 있어. 주기함수가 뭐냐면 똑같이 반복되는 그래프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주기함수, 대칭함수, 그지? 그든 대칭도 원점 대칭, y축 대칭 뭐 이런 애들을 조금 더 함수 배우면 배우게 되긴 할 건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걸 그럼 어떻게 해석할래? 내가 거꾸로 이렇게 보는 거지. 4x라는 애가 2025면 x는 4분의 2025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 x에다가 4분의 2025를 집어넣으면 이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걔는 누구랑 같은 거야? 4 곱하기 f에 4분의 2025랑 같단 얘기지. 그지? 저걸 저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치? 저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쭉 볼 거야. 쭉 볼 건데, 그 다음은 얘만 생각해봐, 얘만. 얘. 그지? 쟤를 생각하면 얘만 보는 거야, 내가. 얘만 알았지? 얘만 해석해 볼게. 자, f의 4분의 2025. 요게 4x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게 4x면 4분의 2025잖아. 그럼 x는 16 계산하지 말고 그냥 4의 제곱으로 쓰자. 그지? 4의 제곱 202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이렇게 써 있을 때 요 규칙대로 따라가면 얘는 다시 뭐냐면 4 곱하기 f에 이 안에 있는 게 4의 제곱에 2025 이렇게 쓸 수 있대. 그지? 그렇단 얘기는 뭐야 저게? 누구랑 같은 거야? 얘가 4인데 얘 4 있고 요 앞에 4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이렇게 써 있는 애가 4의 제곱 f에 4의 제곱 2025랑 같은 뜻이지. 그지? 같은 뜻이잖아. 맞아?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그지? 가다 보면, 저 그래서 문제 풀기가 쉬운 건 아닌데, 계속 여기가 만약에 4의 세제곱이면, 얘는 뭐가 되겠어? 4의 세제곱분의 2025랑 같은 거고, 얘가 4의 4제곱분의, 얘는 4의 4제곱분의 2025랑 같은 게 될 거고, 맞냐? 뭐 그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된다. 그지? 그래서 막 저렇게 쭉 써지는데, 그지? 써지는데, 이거, 일단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좀 보고, 밑에 조건 뭐가 있냐면, 이번엔 나라는 조건이 있어. 나 조건이 뭐냐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 fx라는 함수가, fx는 어떤 함수냐면, fx는 절대값 3-x 절대값 -1 이게 1부터 x가 어디까지? 4까지래.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더 좋고, 그지? x가 만약에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 이거? 1 들어가면 2니까 1 나오네? 그지? 그럼 4 들어가면 얼마 나와? 4 들어가면 0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직선으로 나타날 거니까 1 들어갔을 때 1 나오잖아. 그지? 1 들어갔을 때 1 나오는데 4 들어갔을 때 얼마 나오냐면 4 들어갔을 때 0 나오는데 그럼 아마 이렇게 그려지는 애인데 저게 계속해서 뭐냐면 반복돼서 나오는 애들 거야. 반복돼서. 위에 애가 일정한 숫자만큼 반복돼서 나오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뭐 교육과정이 살짝 배우는 거에서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지? 넘어간다. 이거. 저런 식으로 쭉 정리를 좀 해보면, 그지? fx에다가, 봐봐. fx에다가, x가 얼마야 저게? 4의 5제곱 2 들어가면
4의 5제곱은 얼마지? 16 곱하기 16 얼마냐? 256이지? 256에다가 4를 곱하면 4, 2, 8 그치? 1024 맞지? 16 곱하기 4니까 2의 4제곱, 2의 4제곱, 2의 제곱 그치? 1024네 그치? 그러면 잠깐만 4의 5제곱 20제곱 맞지? 1024 4제곱 그럼 4의 5제곱 4의 5제곱분의 2025 이렇게 돼 있으면 fx가 잠깐만 fx를 봅시다 4의 5제곱 x에다가 봅시다. 뭐야? 5제곱에 1024지? 2025면 계산이 얼마 나오는 거지? 2025 2배가 안 되잖아. 그지? 잠깐만. 2의 제곱. 2의 10제곱이니까. 맞지? 1024. 그럼 들어가면 절대값 1부터 4까지 4의 4제곱 잠깐만 fx 계산이 안 되네. 계산이 48 fx 3-1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면 절대값 어디 갔어? 여기지? 3-4의 5제곱 2025 그러면 4의 5제곱에다 3 곱하기 3 마이너스 맞지, 그지? 2025. 그럼 얘가 4의 5제곱 2025를 빼면 얼마야? 3에서 1 뺐으니까 2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여기다 들어가서 계산 어차피 양수니까 거기서 마이너스를 또 빼야 된다. 그지? 그러면 얼마야? 그럼 볼까? 얼마 나오지? 잠깐 2 마이너스 4의 5제곱 x 앞에 4의 5제곱도 곱해줘야 되지. 여기다가 4의 5제곱 곱해야 되네. 요게 지금 fx에 들어간 거니까, 그지? fx에 들어간 거니까 그냥 여기다 바로 지금 계산하자. 4의 5제곱 빼는 게 편하니까, 그지? 4의 5제곱 2025 곱하기 2 그지? 마이너스 1 맞지? 그지? 맞니? 1
3 마이너스 2. 그럼 계산하면 2025 곱하기 2 분의 마이너스 4의 5제곱. 1024. 근데 안 되는데, 이러면? 잠깐만. B15가 4. 계산이 안 맞지? 4050. 1024? 응? 야, 이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계산 좀 해보고 저거 해줄게, 이건. 계산이 너무 커져서. 그렇지? 응. 계산을 먼저 해보고 할게, 이건. 계산이 이렇게 안 맞아. 일단은 밑에 거 하고 다시 계산한 다음에 해줄게, 요거. 계산이 너무 커져서 504번을 먼저 합시다, 그럼. 그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고 504번은 일단 세변의 길이가 A, 6, 10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FA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네. A, 6,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A하고 6하고 10인데 FA가 뭐냐면 FA는 삼각형의 세 변의 둘레의 길이래. 그럼 A 더하기 6 더하기 10 즉 FA라는 건 A 더하기 16을 얘기하는 거네. 그지? A 더하기 16을 얘기하는데 둘레의 길이 FA라고 할 때 함수 y는 FA의 치역이 다음과 같다. y값이 그럼 둘레의 길이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둘레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거. 삼각형이 세 변이 나와 있으면 삼각형의 변이 세 개가 주어지면 그냥 삼각형 되는 거 아니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두 변의 가장 긴 변이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 되고 두 번의 차보다는 길어야 돼. 알았지? 그럼 내가 여기서 6하고 10이 가장 긴 변? 모르지. 근데 A랑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야. A랑 10 중에 누가 더 긴 변인지 모르잖아. 그럼 일단 A를 가장 긴 변으로 먼저 보고 A가 10보다 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A가 가장 긴 변이니까 A는 남은 두 변의 합보다 16보다는 작아야 되고 남은 두 변의 차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든 이거에서 이거 빼든 상관없어. 알았지? 차이야. 뺄셈이 아니고 그냥 6하고 10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두 변의 차랑 두 변의 합이니까 얘 얼마야? 두 변의 차는 4잖아. 그럼 A라는 길이는 4부터 16인데 내가 전제 조건이 A가 10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A는 뭐야? A는 10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 이게 A가 가장 긴 변일 때 A의 범위가 되는 거고 A의 범위가 되고 두 번째는 A하고 10 중에 A보다 10보다 A가 큰 게 아니고 A가 더 작을 수도 있잖아. 작을 수도 있는데 어떨 수도 있냐면 같아도 되나? 같아도 돼? A랑? 어차피 A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긴 변이었는데 얘를 가장 긴 변인데 같아도 삼각형은 되잖아. 그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니까 이게 등호 들어가는 것까지 그냥 여기서 해결해 볼게. 그럼 가장 긴 변이 누구야? 이때는 가장 긴 변이 A였잖아. 이때는 가장 긴 변이 지금 10이지, 그지? 그럼 10이 남은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된다고? 짧아야 된대. 그럼 A 플러스 6보다 어때야 돼? 짧아야 되는 거지. 그지? 짧아야 되는 거잖아. 짧아야 된대. 그럼 넘어가니까 얼마야? 4보다는 A가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변의 차는 A하고 6의 차이. 그지? 그럼 절대값 A-6이 뭐보다 작은데? 10보다 작으면 돼. 두 변, 가장 긴 변이 두 변의 차보다는 짧아야 되거든. 두 변의 차보다는 가장 긴 변이 커야 되고, 얘네들의 합보다는 짧아야 되니까.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값 A-6, 절대값 10이면 마이너스 10부터 A-6이 어디까지야? 10까지잖아. 그럼 양변에 6을 넣으면 마이너스 4부터 A가 어디까지? 16인데 마이너스 4 될 리는 없지. 그지? A값 무조건 길이니까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돼. 그지? 0보다는 커야 되는데 얘가 그러면 0보다 크고 16보다 작은데 4보다는 뭐야? 커야 되지. 그지? 그리고 전제 조건이 누가 있어? 10보다는 작거나 같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지금 0부터 16까지인데 이렇게 범위인데 왜? 마이너스 10은 될 리가 없잖아. 그지? A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근데
요걸로 해봤더니 뭐야? 4보다는 커야 되지, 그지? 4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얘는 전제 조건이 10보다는 작거나 같다잖아.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는 다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알았지?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자, 이렇게 찾은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지. 얘가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건 A가 가장 긴 변이 되거나 또는 A가 10이 가장 긴 변이 되는 경우지. 그럼 얘 또는이잖아. 또는이라는 게 뭐라고? 집합에서 합집합을 얘기하지. 그럼 얘네 둘을 뭐 해야 돼? 합쳐야 돼. 알았지? 합쳐서 A 값의 범위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4부터 A가 어디까지야? 10까지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다시 10부터 어디야? 10부터 어디까지? 16까지 돼 있으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범위는 4부터 어디? 4부터 16까지지. 그지? A 값이 될 수 있는 범위는 4부터 16까지가 A 값이 될 수 있는 범위고 그 범위에서 뭘 찾으라 그랬냐면 요 함수에 대한 치역을 찾으라 그랬잖아. 근데 FA 즉 이게 함수 값이란 뜻이거든. 함수 값. A에 1 들어가면 얼마야? 17 될 거고 A에 2 들어가면 뭐 18 될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 함수 값의 범위 FA 값의 범위를 찾으래. 근데 A가 지금 범위가 어디야? A가 4부터 16까지잖아. 그러면 양변에 얼마 더하면 돼? 16 더하면 20부터 A 플러스 16이 32까지니까 요게 이렇게 바꿨어도 되는 거지. FA 즉 함수값의 범위가 20부터 32까지 이걸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그럼 거기 치역이라고 나와 있는 Y값은 얘가 Y 그러니까 Y는 FA라고 우리가 쓰는 거니까 Y는 FA 그때 A에 들어가는 거 나오는 Y값 그게 함수값이니까 얘가 P부터 어디까지? Q까지 그럼 P 뭐냐? P 곱하기 Q구나 그지? P 곱하기 Q 그럼 20에다가 32를 곱하란 얘기지? 20 곱하기 32 그래서 얼마 되는데? 640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505번도 잘 봐야 되는데 505번 치역, 정의역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지? 505번에 보니까 집합 A가 집합 A는 1부터 어디까지 있대? 30까지. 그지? 30까지. 1부터 30까지 저 안에서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fx가 뭐냐면 함수 fx는 뭐를? x를 여기 나와 있는 x를 그지? x를 뭘로 나눠? 4로 나눈데 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남아야 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나오는 애가 누구야? 얼마 나올 수 있어? 4로 나누는 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로 정의하자. 근데 함수의 치역이 뭐래? 얘 뭔지 모르지 뭐 x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근데 얘가 지금 치역이 누가 된대? 치역이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3 나오는 애들만 찾으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뭘 x를 나눴는데 4로 나눴을 때 3으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함수 왔을 때 이런 모양도 되는 거야. 요거 잠깐 쉬었다가 설명할 때 나올 건데 우리가 저런 애들 뭐라고 하냐면 상수함수라고 불러. 함수값이 전부 x값이 하나면 달라붙는 거야. 얘 치역 3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내가 1부터 30준 중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남는 애들만 찾으면 되는 거야. 누구야? 3 있지. 그 다음 누구 나오겠어? 3 나오고 7 나오고 11 나오고 그 다음에 15 이런 애들이지. 그지? 그 다음 누구야? 10 그 다음 뭐냐? 19냐? 4씩 늘어나야 되니까 23 그 다음에 27 그러니까 이런 애들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런 애들은 7 11 15 19 23 27 이런 애들은 4로 나누면 3이 나오잖아. 남지가 전부 다 3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치역이 얘만 나오게 된대. 그때 x 정의역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3을 만들 수 있는 얘 혼자도 되고 얘네 둘 다 어차피 치역은 3이 되잖아.
이렇게 세 개가 있어도 x라는 이 x라는 집합이 내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저 x라는 집합은 뭔지 몰라. 그지? 정의역 x니까 정의역 x가 되는 부분 집합. 요 30에 되는 부분 집합 x가 되는 건데 그때 x가 되는 x는 만약에 내가 3이어도 집합 3이어도 4로 나누면 나머지 3이잖아. 맞지? 그럼 x는 요 원소가 3하고 7이 돼도 3하고 7도 얘도 4로 나눠도 나머지가 3 나오고 얘도 4로 나눠도 나머지가 3 나오면 얘네 둘 다 치역은 y는 어디로만 가? 3으로만 가잖아. 그지? 그지? 이런 애들도 되는 거.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야.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대신 누군 빠져야 돼? 공집합은 빠져야 돼. 왜? 공집합은 나눠도 남는 게 없잖아. 그지? 나머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7개지. 그럼 2의 7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야? 2 7제곱 얼마냐? 64, 128. 127이 답이 되겠네. 그지? 127. 공집합 빠져야 돼. 공집합은 나머지가 3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공집합 빼고 127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거기 한 10분만 쉬었다가 뒤에 함수하고 아까 좀 다시 풀어줄게. 503번의 계산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지민아,